여기 똑바로 앉아.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특성 2. 여기 밀도 했고요. 이제 용해도 합시다, 용해도. 용해도. 네. 자, 용해도는 이 용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돼. 용해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그 현상을 뭐라 한다고요? 용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그러면 이거 아니다. 고르게 섞여 있는 것. 고르게 섞여 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대표적인 혼합물. 고르게 섞여 있다 그랬으니까 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이야? 고르게 섞여 있다 균일 혼합물이 되겠죠. 균일 혼합물이고 균일 혼합물 중에 이제 뭐 설탕물, 여기서 설탕물 나왔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니까 당연히 투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탕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설탕물을 만들 건데 설탕을 용질이라 하는데 물은 용매라고 해요.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가로되어 있는 고체들을 뭐 보통 얘기하는데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 뭐라 그래요? 용매라고 하는 거예요. 용매. 그리고 얘네 둘이가 고르게 잘 섞이는 현상은 뭐고요? 섞여 있는 건 뭐라 그러고요?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용포라고.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보시면 되고요. 시험이요?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뭐 용어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단 말이죠.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입자는 보이지 않고요. 밀도가 고르다. 밀도가 고르고 입자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놔둬도 가라앉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라앉는 거 없어요. 가라앉는 거 없고요. 걸러지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걸러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르게 섞여 있어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완전히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그럼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에다가 설탕을 녹일 건데 설탕을 갖다가 한정없이 계속 녹일 수 없는 거 아니야? 피고 넣어야지. 자, 설탕을 녹일 건데 끝없이 계속 녹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녹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녹여요. 녹았다는 얘기는 뭐야? 투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투명하게 되지 않고 그냥 가루 상태로 있게 되면 다 녹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가루 상태로 되어 있으면 넣었어. 분명히 저어줬어. 근데 투명하게 되지 않고 그냥 가루 상태로 그냥 있어. 더 이상 안 녹아. 그렇게 되어 있는 용액 상태를 뭐라 그런다? 용질이 어떻게? 어떻게 녹아? 최대로. 포화 상태로. 최대로 녹아 있는 용액을 뭐라 그런다? 포화용액이라고 한다. 그럼 최대로 녹여놓은 거는 포화용액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최대로 녹이지 않고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에서는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불포화용액이라고 하면 되겠죠. 포화, 불포화 뭐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농도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퍼센트 농도 나 다 구할 줄 알죠? 퍼센트 농도를 뭐 구하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질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질량으로. 질량으로 구하는 건데 소금물이나 설탕물 같은
같은 용액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 녹아있는 용질, 전체 중에 녹아있는 용질. 그럼 여기서 전체는 용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네. 용질이랑 용매가 같이 있는, 네. 잘 섞여 있는,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용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네. 용액을 이루고 있는 질량, 전체 질량 중에 넣어준 소금이나 설탕의 질량, 이게 이제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용액 중에 용질의 그램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용액 몇 g이라고 할 때, 100g이라고 할 때 용질이 몇 g 녹아있냐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네. 공식은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량 곱하기 100 꼭 해야 되고요, 그죠? 네.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로 구할 수 있죠. 네. 용액은 용의 용질 더한 거니까. 네. 그 시험에 나와요. 나오겠지. 자, 이거는 이제 퍼센트 농도고요. 기본적으로 퍼센트 농도는 나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이제 물질의 특성, 네. 특정한 물질만이 갖는 특성인 용해도에 대해서 보자고요. 용해도. 네. 퍼센트 농도랑은 또 다른 거예요. 네. 세율이 네. 그만해. 뭐 대답하지 마 그렇게 하면. 방해되잖아 우리. 애들 다 내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든지. 공부를 어? 하고 싶은데 거기가 일부러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은데. 편집해주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뭐 100g? 용매 100g. 아까 퍼센트 농도에서는 뭐 100g이었어? 기억해? 네. 용액. 네. 기억해요. 뭐라고? 용액. 어머니 뭐라고? 용액. 용액 100g이었는데 얘는 용매 100g. 그러니까 물 100g을 얘기하는 거지. 네. 네. 그때 어떻게 녹인 거야? 어떻게 녹인 거냐고? 그럼 무슨 용액을 만드는 거야? 포화 용액. 썼어요. 썼을까요? 포화 용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녹아있는 그램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단위 없어요. 그냥 숫자로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냥 숫자만 써 있죠. 네. 그죠? 단위 어차피 없어요. 그다음 용해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질에 따라서 물질의 용질에 따라서 특정한 온도에서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여기 보면은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요 밑에 표, 저것 때문에 못 올리니까 질산칼륨, 질산 쭉 나와져 있는데 물질마다 각각의 온도에서 녹는 정도가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특정한 온도에서 용해도를 측정했을 때 어떤 물질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아니, 오. 열 필요 없습니다. 열 필요 없고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으로 쓰인다는 것만 여기까지만 알면 돼. 아시겠어요? 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필요 없어요. 네. 절대 필요 없어. 절대 필요 없어. 없으니까 외울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러 가지 물질,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붕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물은 몇 g이라고요? 100g. 물은 몇 g이라고요? 100g 이요. 물 기준량은 100g이고요. 100g. 물 100g에 각각의 온도에서 녹는 양을 갖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녹는 양인데 그냥 녹는 양이 아니라 어떻게 녹인 양? 최대로 포화로 녹인 양.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인 양들을 점을 찍어갖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면 이 표를 갖다가 여기다 점 찍어가지고, 네. 이 표를 갖다 점 찍어가지고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럼 저기 있는 지금 네 가지 물질 중에서, 네. 최유리, 저기 있는 네 가지 물질 중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은 뭘까요? 질산칼륨. 질산칼륨.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제일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잘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용해도 차이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규민이 네. 그럼 저 용해도 그래프를 보니까요. 네. 온도가 높아지면 네.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지?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더 잘 녹게 된다는 거죠. 온도가 높을 때.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낮아지는 건 없어요? 있어요. 기다리세요.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상의 점들은 그러니까 요 곡선상의 점들은 무슨 용해? 포화 용해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요 점에 있는 상태들은 전부 다 그 포화 각각의 온도에서 포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 곡선 윗부분은 과포하고 아랫부분은 불포화야. 그래서 여기 밑에 요 그래프가 나온 거야. 오. 이거 기억해야 돼. 과포화가 뭐예요? 이거 줄게요. 기다리세요. 자, 이 그래프에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의 점들, 네. 온도가 10, 20, 30, 40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네. 30도에서 최대로 녹인 양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네. 네. 30도에서 최대로 녹인 양이 저기가 되는 거예요. 네. 30도 하지 말고 60도 해야 되겠니? 오. 아니 좀 비켜봐. 30도 하지 말고 60도. 아니 좀 자, 그러면 60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죠? 네. 6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큼이냐면 6일 익으면 되는데 이게 얼마냐면 110이에요. 110. 네. 60도씨에서 최대로 녹인 양이 얼마? 110g. 네. 물은 몇 g인데? 100g. 물은 100g인데 물 100g이라고 하더라도 11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물보다 더 많이 녹을 수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네. 더 많이 녹일 수 있어. 네.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 녹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10g을 녹였어. 그럼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지 지금. 네. 지금 160도에서 포화 상태인데 얘를 갖다가 온도를 몇 도까지 낮췄어요? 20도요. 20도까지 낮췄어요. 그럼 2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얼마냐? 31.6이에요. 31.6. 근데 이거 뭐예요? 31.6. 네. 그러면 60도에서 네. 110g이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채유야 잘 봐.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 포화 상태인데 온도를 20도로 낮추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라고요? 31.6이요. 31.6밖에 못 녹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온도를 이렇게 싹 낮췄을 때 지금 요 110g이라고 하는 상태는 포화 상태보다 더 어떻게 녹은? 더 과하게 녹은 상태가 되는 거지. 네. 순간적으로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얼마까지만 녹고? 31.6까지만 녹고 31.6까지만 녹고 요 차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녹아요. 녹지 않고 가루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온도를 낮췄을 때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루 상태로 가라앉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 된다고 부른다고? 과포화. 석출되었다 또는 석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을 할 때에는 온도를 낮춰가지고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때에는 맨 처음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네. 처음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서 냉각을 시켰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석출될까요? 경빈 네. 여기서는 얼마 석출돼요? 여기요? 78.3. 얼마요? 잠깐만요. 70. 맞네요. 70. 얼마라고요? 78.4가 더. 되겠죠?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써. 다시 써요? 주시고. 안 보여요. 동원이
내가 키가 너무 커서 안 보이나? 네, 아, 좀. 네, 선생님 내가 얼마나 내가 시켜야 돼요? 네? 또 그 내가 아, 지우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시켜야 돼요? 뭐를 얼마나 해요? 냉각시킨 온도에서 실제로 녹을 수 있는 용기의 양을 빼야 되는데 얼마나 냉각시켜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과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냉각을 시키면 많이든 적게든 무조건 석출이 되는 거죠. 포화 상태보다 더 온도를 낮추게 되면 무조건 석출이 되는 거예요.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녹지 못하는 상태예요. 거기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포화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무조건 줄어들잖아.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질산탄륨 같은 경우에 무조건 줄잖아.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무조건 석출이 되는 거죠. 포화 상태부터 시작해서 석출이 되는 거죠. 다 적었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안 그래? 요만큼 석출되는 거 맞죠?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시고. 용액을 냉각시켜서 용기를 석출시키는 경우, 네, 냉각을 시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아까 동원이가 물어본 대로 용해도가 무조건 감소하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무조건 석출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은 124g 녹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도로 낮췄어요? 20도로 낮췄더니 몇 g 녹아요? 질산나트륨 88g 녹으니까 124에서 88 빼면 되죠. 그럼 얼마야? 36. 쉬워 안 쉬워? 잠시만요. 쉽죠? 아니요. 처음에서 내린 온도에서의 최대 녹을 수 있는 양만 빼주면 석출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다. 아까 규민이가 낮아지는 건 없냐고요? 있어요. 암모니아. 지금 우리가 지금 녹인 것은 물에다가 질산칼륨 무채고요. 염화나트륨 무채고요. 네. 암모니아. 질산나트륨 무채고요. 네. 다 구체들이에요. 네. 물에 녹는 구체들. 네. 암모니아. 그런데 물을 어떻게 녹여요? 이번에는 이제 기체를 녹여보는 거예요. 기체 상태. 상온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있는 물질. 기체 상태로 있는 물질을 물에 녹일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체는 물에 잘 녹나요? 안 녹나요? 안 녹아요. 일반적으로 잘 안 녹죠. 근데 공기는 많이 일반적으로 녹는 잘 거 안 아니에요, 그래? 공기도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데 얘네를 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강제의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녹지 않는 애들을 녹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꾸 분들이 녹여요. 녹여요. 강제적으로 막 밀어 넣거나, 강제적으로 밀어 넣거나, 기체들이 꼼짝 못하게 묶어 놓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밀어 넣는 방법은 압력을 어떻게 하는 방법? 높이는 높여요. 방법. 묶어 놓는 방법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 가둬요. 그게 누르는 거, 그게 압력을 주는 거지. 우와. 온도를 못 움직이게 맞춰요. 온도를 낮춰버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볼까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 압력에 기본적으로 기체라고 하는 것이 온도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기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온도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온도 압력이 용해도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네. 네. 자, 그래서 기체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기체 자체가 온도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온도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된다. 앞에서 우리가 밀도 할 때도 그랬어요. 기체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용해도도 마찬가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강도예요. 강도가 너무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너무 활발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튕겨 나가버린다. 네. 물에 누가 있지 않고 튕겨 나가버린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야 얘네들이 못 도망가고 용해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떨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압력이 높다는 건 뭐야? 얘들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높은 압력으로
밀어 놓는 거, 밀어 눌러 놓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가장 우리 생활 속에서 기체의 용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다, 콜라. 우리 가게 갔어. 가게 가갖고 사이다 샀어. 가게 가갖고 사이다 샀어. 냉장고에서 딱 꺼냈어. 그럼 먹어요. 사이다를 딱 꺼냈어. 냉장고를 사이다를 딱 꺼냈어. 사이다를 딱 사이다예요, 그거? 먹어보자. 사이다예요. 사이다 딱 꺼냈을 때 콜라 사이다 꺼냈어. 콜라다. 꺼냈을 때는 요 안에 기포가 있는 있긴 있는데 많아 적어. 정말 딱 적어요. 꺼냈을 때 적죠. 흔들지 말고 딱 꺼냈을 때 적죠. 적은 상태야. 그러면 이거 얘가 어디 들어가 있었어? 냉장고. 뚜껑 어떻게 돼 있었어? 꽉 닫혀. 막혀 있었죠. 꽉 막혀 있었죠. 기체가 새 나오게 돼 있어. 안 새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와요. 안 새 나오게 꽉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높은 압력으로 눌러놓고 그 다음에 온도도 어떻게 놓고 닫혀. 낮춰놓고 그랬으니까 기체가 여기 지금 닫혀. 사이다나 콜라에는 탄산이 되겠죠. 근데 열면 탄산은 무슨 기체를 녹인 거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눌러서 온도 낮춰서 강제로 여기다 녹여놓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를 뚜껑을 어떻게 하면? 열면 뚜껑을 딱 닫는 순간 칙 하면 기체가 확 나오죠? 네. 그러면 뚜껑을 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압력을 여기다 그렇지. 얘를 누르고 있던 압력을 제거했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확 밀려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많이 생겨? 기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네. 그러면서 기포가 엄청나게 탁 따는 순간 기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렇죠? 선생님. 그걸로 우리가 기포가 생기는 양으로 우리가 기체의 용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럼 기포가 많이 생기면 기체 용해도는 높다, 낮다? 높다. 기포가 많이 생기면 네. 기체 용해도는 높다, 낮다? 네. 기포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기체가 도망간다는 얘기니까 네. 기포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기체 용해도가 높다, 낮다? 아. 낮다, 네. 낮다. 그래서 정리한 거 하나 쓸까요? 네. 네. 여기. 자,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는 온도하고는 뭐, 무슨 관계? 안비례. 보세요. 아, 중요하구나.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뭐? 정비례. 그냥 비례하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기체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가 높으려면 기체 용해도가 높으려면 온도 어때야 되고요? 낮아요. 낮아야 되고요. 압력 어때야 되고요? 높아요. 높아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기체 용해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온도가 높으니까 뭐가 많이 생겼어, 정빈아? 네. 뭐가 많이 생겼죠? 네. 뭐가 많이 생겼죠? 기포. 뭐가 많이 기포입니다. 생겼죠? 많이 온도 높을 때 용해도가 낮아져서 그런 거지? 네. 용해도 낮아져서 그런 거지? 네. 그 기포 많이 생기면 용해도 낮아진 거야? 네. 기포 많이 생기면 용해도 낮아진 거야? 네. 자, 선생님. 마찬가지. 여기는 높은 압력일 때는 기포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낮은 압력일 때 기포가 어때요? 많아요. 많죠? 그 뭐냐 밑에처럼 둘 다 높은 압력인데 그 온도가 더 높으면 거기는 기포가 안 생기지 않아요? 압력으로 아니요, 압력으로 눌러도 기포가 더 생겨요. 압력으로 그러면은 눌러도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기포가 많이 생겨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있으니까 그 압력을 온도가 높으면 제거하기- 압력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온도가 높으면 높은 거고 낮으면 낮은 건데. 그러니까 높은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 동일한 온도가 압력으로 높으면- 눌렀을 때, 동일한 압력으로 누르고 있을 때 온도가 높은 게 기포가 많이 생겨요. 근데 저렇게 꽉 막히게 높은 압력으로 해놓고 있으면은 그 압력은 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뚜껑으로 똑같은 재질로 막았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밀봉을 하면은 공기가 나올 틈이 없. 아니 근데 그 안에 압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 나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온도.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뚜껑을 따지 않았는데 터지는 경우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온도가 높아져서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기체가 많이 나와서 밀고 나오는 거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뭐 높은 압력에 낮은 온도면은 기포가 생기긴 생겨요. 높은 압력이 낮으면 기포가 안 생기죠. 생기긴 생겨요.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사이다를 우리가 사서 네. 사이다를 우리가 사서 네. 따지 말고 냉장고에 꺼내서 네. 아니나 냉장고에 꺼내서 따지 않았어? 냉장고에 꺼내서 차갑지? 네. 압력 높았지? 네. 흔들어. 그럼 뭐 생겨? 그럼 기포 생겨. 이 상태에서. 근데 왜 흔들면 기포가 생겨요? 멘토스 넣어야지. 흔들게 되면 녹아있던 기체가 막 나오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원래 가만히 놔두면 다시 사라지긴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또 콜라 흔들었을 때 그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기체가 콜라병 막 흔들다가 그 위에 병뚜껑을 그 탁탁탁 내리치면 그 기포 없어지는데 그한테는 어떻게 해요? 뭐 꼭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죠. 없어져요. 가만히 놔두면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차 흔들다가 불 흔들었잖아요. 흔들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실은 그냥 없어요. 가만히 안 있는 게 아니라 막 깎고 있을 때 탁탁하게 없어졌어. 그 다음에는 제가 질문이에요. 선생님. 자, 아니 그 진짜 궁금한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질문 시간. 아니 그 콜라에다가 멘토스 넣으면은 그다음 멘토스 넣은 다음에 닫으면은 그것도 터져요? 조금 이따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물에 잘 녹는 기체, 잘 녹지 않는 기체가 있죠. 네. 네? 네. 잘 녹는 기체, 잘 녹지 않는 기체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물질만이 갖는 어떤 특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 물질만이 갖는 그 독특한 특성이고 일반적으로 잘 녹는 것들이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탄소를 잘 녹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산소, 질소, 헬륨,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잘 안 녹죠. 자, 그 다음에 온도 압력에 따라 탄산음료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온도 압력에 따라서 탄산음료 용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얼음물, 뜨거운 물, 얼음물, 뜨거운 물. 기포는 어디가 더 많아? 뜨거운 물. 기포는 어디가 더 많아? 뜨거운 물이 더 많고 용해도는 어디가 높아? 용해도는 어디가 높아? 얼음. 뜨거운 네. 물이죠. 네. 네. 아니 용해놓으니까 뜨거운 말. 기포가 많으면 용해도 탄산은 반비례잖아. 기포가 많으면 용해도 아, 높아. 이상하다. 지민, 얼음물이 더 높아요. 기포가 많으면 용해도 낮은 거지. 네. 근데 용해도는 얼음물이 높은 거죠. 바보냐? 탄산을 못 봤어. 그다음에 여기는 압력이 높아요. 높은 거고 여기는 압력을 낮춘 거예요, 그지? 네. 기포는 어디가 많아? 압력이 높은 거. 아니 낮은 거. 기포는 어디가 많아? 낮은 거요.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요. 네? 열래? 미안해요. 네? 여기가 압력이 높은 거고요. 여기가 압력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똑같는데요? 똑같아요. 아까 똑같아? 네. 그랬어? 그럼 기포는 어디가 많다고요? 압력이 낮은 거. 압력이 낮은 거 기포 많죠? 용해도는 어디가 높아요? 압력이 높은 거. 압력이 높은 거가 용해도가 높죠? 교수님하고 이게 노학이냐? 다안 거. 이게 다안 거요. 네. 잘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면 되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소리야? 다음 용해도와 관련된 현수 한번 봅시다. 저거 책 저거. 사이다. 자, 비밀부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부터요? 1번. 1번부터 이 비밀이 유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꿀을 밖에 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흰색 포도당 결정이 내린다. 꿀은 벌들이 꽃이 갖고 있는 꿀들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갖고 온 거잖아. 막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잖아요. 꿀 안에는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녹아 있어. 포도당 속은 뭐 엿당 뭐 이런 게 녹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용액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용액. 대신에 농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겠죠. 그런 상태로 이제 녹아 있는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꿀을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꿀은 일단 찰랑찰랑. 색깔은 있지만 투명하죠. 네. 투명해요. 투명한데 색깔이 있는데 얘를 갖다 냉장고에 집어넣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 포도당은 고체니까 아씨 높아져. 용해도가 나는 낮아지는 거죠. 고체니까 냉장고에 넣게 되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녹지 않은 포도당이 가루가 돼서 무엇 된다? 가루 온도가 낮아지니까 무엇 된다? 가루가 소출. 누구야? 예 저요. 형이가 오는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너는 절대 안 해, 임마. 자, 석출된다, 그지? 다시 녹아있던 용액에서 용질이 녹아있다가 다시 고체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낮아져서 다시 고체로 나오는 거 석출된다. 선생님 근데 꿀은 액체잖아요. 그런 용액이에요. 액체지만 용액이에요. 액체잖아요. 액체인 거하고 용액인 거하고는 별도예요. 따로따로야. 물질의 상태고 이건 용해도 용액이고. 또 2번 최근에 읽어봐. 역전을 역전. 역전에서 바닷물을 가두어두면 수분이 계속 증발해서 바닷물 속에 엄마 나 이거 왜 주성 못해? 속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을 제외하고 당해도 이상의 소금이 결정으로 뭐 된다? 적셔된다. 그래서 물에 기본적으로 바닷물에는 소금이 뭐 78% 정도 녹아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안 보여. 물론 천분율로 했을 때 천분율로 했을 때 78% 정도 녹아 있고 천분율은 펌이 녹아 아니에요? 있는 거 전체 중에서 근데요. 자 봐. 정빈. 내가 먼저 배율. 땡겼어요. 배율. 그러니까 녹아 있는 전체 중에서 78% 정도가 소금이고요. 네. 약 78%. 그다음에 10% 정도가 이제 물.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해가지고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죠. 네.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녹아 여러 가지가 녹아 있어. 어쨌거나 소금이 많이 녹아 있는 건 맞죠? 네. 그런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염전에다가 받아가지고 팽팽하게 펼쳐가지고 물을 날려보내죠.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들면 녹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들어요, 그죠? 네. 물의 양이 줄면 녹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포화 상태 이하로 물이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석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이 석출돼요. 천일로 만드는 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따가 네가 하고. 이따가 자, 하민이. 근데 숙제 하민이. 산수의 여기도 감사함으로 물고기가 호흡하기 어려워 수분을 올라와 뻑뻑거리는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래, 날이 더워지면 여름에 날 더워지니까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호흡을 근데 해야 숙제는 되는데 누가 낼 거죠? 공기가 산소가 많이 녹지 못하기 때문에 물 수면 근처에 와가지고 뻐끔거려서 산소를 흡입하는 거죠. 엄마 나 유튜브 정빈이 2번. 썸을 끓이면 썸물을 해결 소독하기 위해 염분 대용으로 처음으로 수면하는 데서 없어진다. 자,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라고 하는 기체를 사용을 합니다. 염소 기체가 물에 녹아있으면 녹아있는 상태에서 염소 기체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물을 먹게 되면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염소 기체를 날려보낸다. 죽는 이것도 여기로 거예요. 관련 있고요. 3번 동원이. 술 바닷속에 잠수부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우리 그 아주 혈액의 속에 녹아 있는 제조 기체 용해 너무 없다. 여기 소화하는 게 자, 우리가 잠수를 깊은 바람으로 잠수를 하게 되면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기로부터 받는 압력보다 10m를 내려가면 2배 많이 받아요. 네. 20m 내려가면 3배 받아요. 그러니까 10m 내려가면 2기압,
20m 내려가면 3기압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 잠수를 하고 있으면 우리 몸을 물이 엄청나게 세게 누르겠죠? 네. 누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혈액 속의 기체가 네. 에? 네. 혈액 속의 기체가 네. 압력을 받아서 네. 엄청 많이 녹은 상태야. 네. 근데 갑자기 물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네.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네. 우리 피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기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네, 5분이에요. 전체에 퍼져 있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모세혈관 있어 없어? 네. 모세혈관 있어 없어? 있어요. 모세혈관에 기포가 생기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좋아 나빠? 나빠. 그래서 좀 병이 걸릴 수 있어. 머리에서 퍼지면 선생님, 뇌출혈이 되는 거야. 선생님 숙제.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선생님 숙제 108%죠. 아까 문자 보냈어.